금요일 밤 구해줘 스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어젯밤부터 미 증시가 시끌시끌하더니 결국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참 무분별하게 달려왔던 글로벌 시장이었고요. 이 경기 회복은 더딘데 반해서 지수만이 홀로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계속 달려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쉬어갈만 할 때가 됐다라는 분석들도 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하락 출발의 원인도 뉴욕 증시에 있었는데요. 이 아마존과 테슬라, 애플 등 대형 IT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5% 가까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일 뉴욕 증시의 하락폭에 비하면 우리 시장 낙폭을 줄이면서 어느 정도 선방해준 부분도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1.15% 하락하면서 2,368선에서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0.93% 하락으로 866선에서 마감입니다. 자, 오늘 메이저 수급의 경계감은 좀 있었지만 낙폭을 줄일 수 있었던 이유 역시나 개인 투자자의 힘이 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개인이 1조 2,800억 이상 사들이면서 지수를 받쳤고요. 기관이 7,790억, 외인은 4,670억가량 덜어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수급 흐름은 비슷했습니다. 역시나 기관이 1,200억, 외인은 940억 이상 순매도를 보였던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2,246억가량 매수했던 오늘이었습니다. 자, 오늘 강했던 섹터 풍력에너지 먼저 살펴볼까요? 이번 한 주 내내 강했지만 신재생에너지 오늘도 강합니다. 유니센이 상한가, 동국 SNC도 24% 급등 마감이고요. 뒤따라 효성과 CS베어링 등도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이어서 태양광 에너지도 좀 살펴보시면 신성 ENG 오늘도 29% 급등 마감이고요. 대한전선이나 하나솔루션 등도 뒤따라 6에서 10%대 강세 보였네요. 자, 이어서 수소차 관련주들도 함께 강세였죠. 역시나 더블 모멘텀 실려있는 효성이 가장 강하고요. 수소차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면서 오늘은 코오롱 머티리얼, 미코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도 지난주부터 집중해보자 구해줘 스탁 관심 업종으로 두었던 게임주 한 주간 강세에 이어졌고요. 또 오늘도 펄어비스라든지 웹젠 등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또 5G 하락장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진 시스템이나 KMW 등도 오늘 함께 빨간불 켜냈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식들도 좀 있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소식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한 경계감도 여전히 좀 남아있는 시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걱정과 고민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하락하는 장 속에서 금요일 밤은 특별히 여러분의 종목 상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손실로 고민이신 종목들도 많을 거고요. 또 매도 타이밍이 궁금한 종목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 주간 계속 고민이었던 종목들 오늘 저희에게 또 고민 상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요. 지금 TV와 유튜브 동시 방송되고 있죠. 유튜브에 MTN 검색하셔서 지금 들어오시면요.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소통하시면서 전략들 더 알차게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시장 분석과 함께 종목 상담 도와주실 전문가 어떤 분이 등장하실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벌써부터 든든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분, 우리 조성일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가 함께 업종들도 좀 살펴볼 거고 한 주 시장 분석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함께 준비를 했잖아요. 자,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저희에게 종목 고민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문자와 게시판 활짝 열어둘 텐데요. 자, 문자 번호 샵 9100번입니다. 샵 9100번으로요. 오늘은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등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가지고 계신 고민과 사연들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자가 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모바일이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요. 저희 홈페이지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MTN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바로 이어집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종목 상담 남기실 수가 있고요. 아래 글쓰기 버튼 클릭하시면 누구든지 글 남기실 수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연들 받아보는 동안에 저희는 좀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 주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이번 주 또 잘 나갔던 업종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업종들을 위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조성일 전문가님, 네네. 이번 주 베스트 업종을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 가지여도 좋고요, 두 가지여도 좋을 것 같은데 네. 먼저 첫 번째로 어떤 것들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제가 오늘 업종은 한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그동안에도 매우 뜨거웠지만 특히나 오늘 더더욱 폭발했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재생에너지. 네, 어차피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폭은 컸지만 주도 업종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이어간 이후에 한번 눌림목을 겪으면 다시 한번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그에 대한 사유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다 아시겠지만 정부가 워낙 강력하게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서 이 산업을 상당히 강력하게 육성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먼저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가 그린 에너지 사업에 무려 2025년까지 무려 11조 3천억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또 20조 원 규모의 뉴딜 펀드 조성을 하면서 한국판 뉴딜 사업을 더 키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5년 동안은요. 정책금융에서 100조 원 정도, 그리고 민간금융에서 70조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총 170조 원 정도의 막대한 그런 금액을 통해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전망입니다. 사실 국가 재정을 왜 이렇게 투입하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국가가 재정을 집행할 때 사실 뭐 대충 하지는 않거든요. 당연히 상당히 많은 그런 심도 깊은 스터디를 통해서 자문을 통해서 구어지게 되고 이렇게 재정을 펼쳤을 때 어떤 파급 효과, 어떤 단점이 있을지도 다 체크한 다음에 실행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규정을 강하게 투입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고요. 되게 한 해뿐만 아니라 뭐 3년, 5년, 10년간 이어지고 있는 장기간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큰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체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최근 나온 내용이죠. 우리가 뉴딜 하는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이거를 정부에서 먼저 한번 서머리 해줬습니다. 그래서 뉴딜 지수라고 해서 KRX, BBIG, 뉴딜 지수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9월 7일 날 발표하게 되죠. 어느 정도의 윤곽은 지금 현재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향후에 이를 추종하는 그런 ETF까지도 증시에 상장이 된다 한다면 양질의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그 뉴딜에 들어가는 ETF에 들어가는 종목들의 지속적으로 투자금이 유입될 전망입니다. 차후에는요, 또 인프라 펀드도 육성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이런 좋은 그런 양질의 투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과 좋은 투자 심리는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뉴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는 좀 많이 늦었고요.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선진국에서 먼저 이런 친환경 관련한 뉴딜 정책들은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그린 수소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뭐 풍력, 태양광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올해 3월 달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경기를 인위적으로라도 부양시켜야 되는 이슈가 있다 보니 여기에서 친환경 정책을 포함해서 인위적인 그런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더 신재생에너지 쪽을 더 키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탄소와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탄소를 던져 배출량을 줄여가자. 유럽에서는 우리가 제로 에미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걸로 전망됩니다. 제가 좀 태양광 쪽과 풍력 쪽에 대해서 더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유들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먼저 중국이 태양광 쪽에서 거의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강한 그런 점유율 1위의 국가였는데요. 여기에서 자국의 그런 기업들을 성장시키려다 보니까 우리가 뭐 LCD나 전기차처럼 이 태양광 쪽에도 너무 자국 기업에만 보조금도 지급하고 그리고 또한 실력 없는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그런 형태가 몇 년간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 태양광 쪽에서 너무나 그런 난립한 기업들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많이 내려갔죠. 사실 BEP가 킬로그램당 한 13달러, 14달러였는데 거의 뭐 5달러까지 내려가는 그런 너무나 아쉬운 상황까지 이어졌었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치킨 게임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OCI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대표
폴리실리콘 기업이죠. 여기도 일부 시설 투자를 좀 줄이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점점 이 태양광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 태양광 내에서도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결정 제품, 좀 효율성 떨어집니다. 이것을 점점 배제하고 우리의 단결정 제품이라 해서 효율성 더 높은 그런 쪽에 대한 폴리실리콘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쪽이 잘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국 기업들보다 국내 기업들의 그런 태양광 쪽에 대한 밸류체인의 기업들이 더 수혜받을 수 있다. 최근에 그래서 하나솔루션이나 또 OCI가 올라가는 이슈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이요. 원래 $10 이하였는데 지금은 킬로그램당 $11까지 올라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BP까지 온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 하반기나 내년에도 좀 전망은 좋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력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육상에 설치하는 풍력이 있고 해상에 설치하는 풍력이 있죠. 근데 주로 나오는 내용들은 해상에 설치하는 풍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육지보다는 바다 쪽에서 나오는 그런 바람에 대한 풍속이 더 강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육지에는 여러 가지 건물도 있고 산도 있다 보니까 좀 장애물들이 있는데 해상에는 그런 장애물들이 좀 별로 없죠. 그래서 되게 해상 쪽에서 글로벌들의 풍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럽이 이제 그린 수소를 생산할 때 이 풍력 쪽과 연결해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력을 주목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상 풍력 비전을 선포하면서 두산중공업, CS윈드, 유니슨 등의 기업들이 상승폭이 컸는데 이러한 흐름들은 오랫동안 더 이어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예,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또 이번 한 주, 오늘뿐만 아니라 한 주 내내 강했던 업종으로 신재생 에너지 꼽아주셨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차까지 왜 강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세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문가님 2가지 꼽아주셨다라고 하셨는데요. 다음 네네.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를 전망했을 때에 관심 가져볼 종목으로 2가지 중에서 하나를 게임 업종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렇죠. 다행히도 그 게임 업종이 저번 주에 힘이 좀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카카오 게임즈 열풍 매우 뜨거웠죠. 시장에 있는 거의 모든 자금들을 다 모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요. 사실 공모청약 경쟁률이 무려 1,524대 1. 청약 금액만 무려 58조 원이 되는 막대한 그런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집중되었던 이번 한 주였는데요. 이것 때문에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웹젠, 액토스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크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게임 업종에 대한 이런 투자 관심은요, 이번 주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까지도 내내 이어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있는 이상 언택트 그리고 게임 쪽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미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가 매우 심했던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우리 국내의 주요 게임 기업들은 상반기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던 기록이 있고 이 실적은 하반기에 더욱더 증가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근데 사실 모든 게임 기업들을 다 매매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분명 여기서도 게임 기업들이 점점 더 상승할수록 분명 그 중에서도 주도주로 선별하고자 하는 그런 압축된 매매를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여기서 압축을 할 때 중요한 그런 투자 아이디어는 당연히 게임 업종은 하반기에 굵직한 그런 업데이트가 있는 기업 그리고 기대할 만한 신작 게임을 출시하는 그런 기업으로 압축하는 매매가 필요할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저희 종목들은 주로 넷마블이나 NC소프트 그리고 썬데이토즈나 네오이즈를 말씀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번 주 매우 뜨거웠던 카카오 게임즈가 다음 주 10일 날 상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할 때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가 움직이는 여하에 따라서 다른 게임 업종들도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여력이고요. 또 여담으로 지금 넷마블이 사실 이번 주에 카카오 게임즈 부분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또 올해 10월 달쯤 이때 또 빅히트 엔터가 상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 빅히트 상장에 대한 부분에서도 또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가 물론 많이 올랐지만 눌림목 겪고 난 이후에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역시나 이번 주 시장의 핫 이슈 바로 이 카카오 게임즈 공모 열풍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주 베스트 업종 2번째로 게임주 짚어주셨고요. 하반기 역시나 보신 것처럼 신작 열풍에 대한 기대감 있다는 부분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베스트 업종 짚어봤고요. 잠시 뒤 종목 상담 이후 마지막 코너에서는요. 다음 주 업종까지 미리 챙겨드릴 테니까요. 마지막 엑기스까지 잊지 말고 콕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업종들 체크해 주시는 동안에 벌써부터 사연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종목 상담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돌아올게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자, 다시 한번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 받고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9100번입니다.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날이니까요.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어떤 사연과 고민이 있으신지 자세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오늘 방송 시간이 짧아서 직접 구해드리지 못하더라도요.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상담 진행해 드릴 테니까요. 걱정 말고 문자 남겨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문자보다는 모바일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있습니다. 바로 클릭하셔서 게시판에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보시는 것처럼 어떤 종목, 매수가는 얼마고요? 비중은 얼마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들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앞서 보신 이런 사연들처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열어봤는데도 사연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바로 첫 번째 사연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끝번호 4525님의 사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램테크놀로지고요. 7,990원에 20% 들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자, 첫 번째 사연은 램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 장에서 하락폭이 좀 큰 편인데요. 7,2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도 2.4%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요. 매수가가 7,900원대면 지금 살짝 좀 눌려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비중이 20%라고 하시는 조금 더 늘려도 괜찮을까요? 어떡할까요? 일단 저는 말씀드린다면 올 하반기 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좀 우려가 조금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종목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할 텐데 사실 이 종목을 투자하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다면 좀 다른 업종 쪽으로 네. 좀 교체하시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그에 대한 근거를 하나씩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이쪽에서 시각액 그리고 박리액 쪽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 매출처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시각과 박리액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우리가 이제 주로 TV에서 이제 삼성전자나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그쪽 연구원들이 하얀색 방진복을 입고서 이렇게 둥그런 웨이퍼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지개색이 나는 큰 8인치나 12인치 정도의 둥그런 웨이퍼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웨이퍼를 만들 때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전공정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시각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에서 웨이퍼에서 이제 현상을 통해서 노광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회로에서 필요가 없는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부분에서 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박리 과정 여기에서 시각 공정한 이후에 남아있는 강광액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종 없던 기업들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같이 있죠. 근데 특히 이 기업은요,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이유는 작년 7월 달에 아베가 이제 우리나라를 일본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 여러 부품에서 수출 규제를 하면서 그때에 좀 반사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불화수소를 수출을 규제하면서 이제 애국 테마에 엮여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베가 이제 총리직을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 또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일본의 대한국에 대한 그런 기조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이 기업도 단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 기업이요, 매년마다 매출과 이익은 매년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하지만 올해 2월 달에 코로나를 제대로 맞은 그런 2분기 때는 분기로 적자를 냈던 기업이고요. 올해 하루를 본다 한다면 물론 3분기, 4분기는 전망을 해봐야겠지만 연간 실적 본다 한다면 작년보다는 좀 이익에서 좀 역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2분기 때 아쉬웠던 부분 때문에 그래서 올 한 해 실적은 작년보다는 좀 아쉬울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 하반기 때는요. 최근에 물론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조금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지만 하반기에 반도체 전반적인 업황은 녹록치는 못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세게 올라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반도체에서 좀 유력하다 한다면 D램과 낸드 플래시 쪽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쪽 또 그리고 후공정에서 뭐 테스트나 소켓 쪽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관심 갖는 것이 저는 좋을 거로 보여집니다. 또 2개월 보니까요. 작년 12월 달에 유상증자 전환 우선주를 발행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약 115억 원 정도의 규모였는데요. 이게 1년간의 보유예수를 거치고 올해 12월 달부터 보유예수가 풀리게 됩니다. 하는데 물론 한 번에 다 나오진 않겠죠. 하지만 물량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전환가액이 약 5,507원입니다. 지금 오늘 종가가 7,200원이니까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값에 전환할 수가 있는 그런 우선권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이것 때문에도 올해 12월 달에 또 그 전에부터 물량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을 전망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고객님께서 시청자분께서 시각 쪽 반도체 시각 쪽에 대해서의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투자하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동종 업종에서 올해 2분기에도 흑자를 낸 SK 머티리얼즈나 아니면 ENF 테크놀로지 쪽으로 매매를 교체하시는 부분을 제안드리겠고요. 나는 그거 모르겠고 아니면 반도체 쪽에서 관심을 가서 투자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RAM과 낸드 플래시 쪽만 노출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쪽 그리고 후공정에서 테스트나 소켓 쪽을 하고 있는 그 기업 쪽에 대한 리스트로 매매를 교체하시는 부분을 의견 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지금 7,200원 마감되었는데요. 지금 매수하신 단가를 본다면 거의 8,000원 거의 언저리인 거의 이 정도 선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약 한 마이너스 10% 정도 될 걸로 보여집니다. 투자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금이 얼마인지는 제가 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적은 비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추가하시기보다는 지금 있는 비중만 가져가시되 주가가 만약에 빠진다 한다면 분할로 좀 비중을 매도하시기를 좀 권장드리고요. 만약에 매도한다 한다면 주가가 빠졌을 때 지금 이 라인에 있는 제 차트에서는 지금 녹색 선이 지금 121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555원을 만약에 깬다고 한다면 그때는 아쉽지만 전량 매도를 제안드리고요. 만약에 제가 좀 더 시청자분께서 세밀한 매매를 하고 싶다 한다면 만약에 이 7,000원 라인을 깬다 한다면 그때는 절반을 매도하고 다음 6,500원 지지 여부를 보시는 것을 제안드리겠고요. 주가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기분 좋게 올라갔다 한다면 먼저는 매수하신 단가 근처인 8,000원대 초반대에서는 한 절반이나 한 3분의 1 정도의 비중은 조금은 줄여놓고서 돌파 여부를 한 번 더 보시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램테크놀로지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지금 약간 손실 중이기도 하시지만 이 종목 좀 앞으로 좀 걱정이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7,000원에서 절반가량 매도를 하시는 걸 얘기를 해주셨고요. 6,550원까지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전량 매도하시는 걸 권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차라리 이 동일한 업종 내에서 다른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살짝 또 종목명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분 또 구해드려야겠죠. 또 사연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요. 많은 종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자 사연 중에요. 0808님의 사연 한번 열어볼까요? 수고하십니다. 하나솔루션 35,000원이고 비중은 30%입니다. 더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자, 하나솔루션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장 48,5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고가가 51,0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좀 수익을 챙기고 계신데 언제 매도를 할까? 언제쯤 익절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십니다. 우리 시청자님 우선 기분 좋게 수익 잘 챙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종목 선정도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더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시청자분 수익을 단기간에 많이 내신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현재로는 지금 오늘까지 상승한 부분 때문에 21선 라인과 비교했을 때 좀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전망은 내년 좋은 쪽으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어떤 차익 매물이나 여러 이슈로 인해서 단기 하락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할 매도 측면에서 조금씩 이익을 확보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한화케미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기업이 올해 1월 달에 사명을 변경해서 하나솔루션으로 바뀌는 내용인데요. 이제 글로벌 그린 뉴딜 정책,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 이 모든 이런 전 세계에서의 정책의 진정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의 주도주 성격의 종목이죠. 사실 이 종목은 크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크게 두 가지죠. 태양광과 수소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본다 한다면 태양광에서는 모듈도 생산하면서 판매도 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매 판매도 하고 리테일 판매도 하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발전소 분야까지도 진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의 뭐 태양광에 있는 밸류체인 거의 모든 부분, 다운스트림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들을 다 관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라는 내용의 호재가 나온다면 가장 먼저 반응할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소죠. 수소에서도 우리가 최근에 6월달, 7월달에 언론에서 나오게 된 기업이 있는데 미국의 수소 트럭 기업인 니콜라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한화가 이미 예전부터 니콜라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고 미리 투자를 하면서 미리 준비를 해왔던 그런 성견지명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니콜라가 이제 수소 충전소를 1,200개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멘트를 통해서 더더욱더 수소 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또 니콜라의 CEO가 우리에게 1억 달러를 투자했던 이 한화그룹과 오랫동안 그런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협력하겠다라는 코멘트도 할 만큼 이 니콜라와 이 한화그룹에 대한 또 한화솔루션과 관련 그런 관계는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뉴딜 쪽, 수소 쪽뿐만 아니라 이 니콜라에 대한 주가가 올라가거나 니콜라에 대한 좋은 내용이 나와도 한화솔루션은 또 한번 투자 심리 차원에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소 같은 경우에는 뭐 고효율 수전의 기술 개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충전소, 태양광 모듈 공급도 하고 있고 또 수소 충전소용 탱크와 트럭용 수소 탱크에 대한 만드는 기술도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먼저 제가 이 기업을 보시는 관점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단기 관점이 아니라 나는 이거 기업 그냥 뭐 6개월, 1년, 2년 오랫동안 장기적 목적으로 가져가고 싶다 한다면 주가가 조금 빠져도 개의치 마시고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적극적인 트레이딩을 통해서 단기 매매를 통해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단기로 가져가신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21선과의 괴리가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좀 이익을 확보하시기를 제안드리겠고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단기 급등한 종목 같은 경우는요. 일봉 차트보다는 15분이나 30분 차트에서 지지 라인을 보시면서 체크하시는 것을 제안드리겠고요. 먼저 15분 차트로 보신다면 지금 이 그림이 차트가 15분 차트인데요. 여기서는 먼저 46,000원 정도, 이 정도 라인에서 단기 지지 라인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46,000원. 그리고 제가 좀 더 넓은 30분 차트로 보신다 하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48,000원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46,000원 라인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46,000원 이 라인을 만약에 이 종목이 떨어져서 깨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보유 물량의 한 절반을 이익 실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주가가 만약 그 이후에 더 빠진다 한다면 그때는 오늘 저점이 나왔던 43,000원이나 44,000원 정도 라인, 이 정도 라인을 만약에 깬다고 한다면 그때는 전량 매도를 제안드리겠습니다. 만약 반대로 주가가 올라간다 한다면요, 그때는 오늘 고점이었던 51,800원 정도, 이 정도 라인에서 주가가 올라간다 한다면 그때는 일부 물량 뭐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좀 더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여부를 보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하나솔루션 우리 시청자님께서 장기로 보시는지 아니면 좀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지는 안 남겨주셨기 때문에요. 각각 좀 관점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것 같은 경우에는요. 살짝 눌리더라도 좀 들고 계시다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각각 좀 라인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실 경우에는 46,000원 구간에서 한번 이익을 챙기시고 또 43,000원, 44,000원까지 빠질 경우에는 전량 익절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수익 좀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빠르게 다음 고민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문자와 게시판 굉장히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 가운데 문자 사연 한번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7203님의 사연 만나볼까요? 유비쿼스 39,000원이고 35%인데요. 너무 무거워요. 다른 5G로 교체해야 할까요? 구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유비쿼스가 또 들어왔네요. 5G 업종 중에서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종목 교체할 타이밍일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수익권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셔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것도 제가 좀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먼저 종목을 분할로
매도하거나 또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있다 한다면 그러니까 분할 매도에서 나온 현금이나 아니 원래 또 이미 있으실 현금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자금이 있다 한다면 저는 종목을 한 가지를 더 계좌에 늘려가지고요. 종목 개수가 몇 개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종목이 하나 더 늘어난다고 해서 관리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비코스는 다 팔지 마시고 절반이라도 일단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5G 업종에서의 주도주 종목을 하나를 더 편입하시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먼저 유비코스 홀딩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네트워크 사업부가 인적 분할돼서 만든 회사가 유비코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아시겠지만 이제 5G 통신 장비에서요. 우리가 FTTH라고 해서 우리가 광가입자망이라는 좀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여기랑 랜 서비스 쪽을 써있는 그런 스위치 쪽 이쪽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경쟁업체로는 다산 네트워크스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유비코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LG U+ 쪽 이쪽과의 유선망 네트워크 공급 계약이 되어 있으면서 얼마 전에 8월 달에도 또 공급 계약이 나왔던 그런 좋은 내용이 있었죠. 하지만 주가는 그렇게 좀 잘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렇게 뭐 실적은 올해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작년 대비해서 물론 증권사 전망치의 평균치지만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연간 약 12%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54% 정도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주가가 최근에 뭐 35,000원대, 4만원대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에서도 좀 그림 그려놓으면 이 정도 지금 한 1개월 동안 횡보하는 구간에서도요. 제 차트 아래에서 보시면 이 빨간색 그래프가 기관들의 누적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내내 기관들의 순매수가 올해 1월달, 2월달부터 해서 내내 주가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내내 순매수를 늘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체가 지금도 이탈하지 않고 갖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 장기 투자를 표방하고 있는 기관들은 유비코스를 지금도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은 나쁜 부분은 아니죠. 한데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주가가 정체되다 보니까 기회비용 측면에서 우리가 좀 아쉬운 부분인 거죠. 예. 근데 먼저는 제가 이 기업은 이제 유선망 쪽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우리가 이제 유선망 쪽에서도 사실 5G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단말기에서 기지국까지 가는 거는 무선이고요. 그다음에 기지국부터 그 이후부터의 라인들은 다 통신은 모두 유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선망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5G가 이제 데이터가 트래픽이 매우 폭증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는 유선망은 실력이 있는 유선망은 매우 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최근에 5G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주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대개 유선망 쪽이 아니라 좀 무선망 쪽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프리미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회비용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비코스에서 한 절반 정도는 좀 매도를 하셔서 현금을 확보해 주시고 만약에 유비코스를 매도 안 해도 현금이 있다 한다면 그때는 유비코스를 매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는 가져가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확보된 현금 가지고 이제 5G 쪽에서 이제 올해 4분기 때에 미국 쪽에서 장비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 하나를 편입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요, 그 화웨이가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지금 여전히 지금도 미국 통신사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도 화웨이를 제외한 다른 삼성전자나 에리슨이나 그다음에 노키아 쪽에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밸류체인이 있는 기업들도 편입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만약에 유비코스를 가지고 가면서 하나를 더 편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유가 있다 하신다면 그런다면 제가 뭐 종목들은 먼저 삼성전자와 노키아와 그다음에 에릭슨 이쪽에 모두 다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그런 벤더 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오이솔루션, 광트랜시버 하고 있는 오이솔루션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인빌딩 장비를 하고 있는 이노와이어리스 그리고 KMW 그다음에 RFHIC 이런 종목들을 교체 매매할 수 있는 종목으로 권장을 좀 드리고요. 만약에 유비코스를 꼭 절반이라도 매도를 해야만 내가 하나를 더 편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종가가 지금 42,200원입니다. 여기에서 주가가 더 올라간다 한다면 당연히 기분 좋은 거니까 더 보유하시고요. 하지만 목표가로도 한 45,000원 정도 7월달 초에 고점 부분을 1차 목표가로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라고 한다면 매수하셨던 39,000원 라인
여기까지 내려온다 한다면 아쉽지만 본전에서 매도한 이후에 절반 매도한 다음에 절반으로 확보된 현금 가지고 제가 방금 제안드렸던 그 종목들 군에서 하나를 고르셔서 매수하시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이렇게나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는 방송이 저희 말고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구체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일단은 오이솔루션, 이노와이어리스, KMW 정도 좀 종목들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다른 종목들로 좀 챙겨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좀 해주셨고요. 현금이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굳이 매도를 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좀 지금 여유가 없으시다면 현금화 전략 좀 매도 절반 정도 하셔서 이런 종목들로 좀 편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잘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빠르게 다음 사연들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역시나 많은 분들이 고민인 종목이 많아서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이분 사연 한번 볼까요? 손승진 시청자님의 사연 만나봅니다. 살려주세요라고 남겨주셨고요. SOE를 그동안 물타기를 잘못해서 평균 매입가 64,427원에 비중이 40%라고 하고요. 아유, 너무 힘들다라는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자, SOE 바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SOE를요, 64,000원 구간에 사셨다라고 하는데 오늘장 56,900원까지나 내려와 있습니다. 아마 한 8월 초 한 달 정도 전에는 최소한 들여가셨을 것 같은데 한 달 넘게 지금 고민 계속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고민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하고 남겨주셨기 때문에요. 좀 전략 구체적으로 도와봐 주실까요? 네, 우선 SOE 투자 비중도 크시고 예. 또 아마 추가 매수를 여러 번 하셨다 한다면 제 생각에는 올해 뭐 4월, 5월, 6월 이럴 때부터 매수하신 다음에 네. 그 이후부터 주가가 다시 빠지니까 조금씩 그래도 대기업인데 정유업종의 대표 기업인데 설마 여기서 빠지겠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추가 매수 사셨는데 점점 더 추세가 안 좋아지니까 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실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종목들은 많이 올라가는데 이 종목도 사실 누구나 다 아는 기업,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다 아시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기업인데도 주가는 반대로 가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클 텐데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이렇게 빠졌던 부분들이 이미 반영된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더욱더 이어질 수도 있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이 글로벌 팬데믹 이슈가 끝나지 않는 한은 내내 정유업종은 그렇게 수요가 좋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이 좀 멈춰지다 보니까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작년보다는 또 올해 초보다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전방 산업의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다 보니 당연히 그 앞전에 있었던 정유업종에 대한 그 실적도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그런 흐름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의 이동량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교통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 그것 때문에 이제 가솔린과 경유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 가동이 차질을 빚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의한 석유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요. 사실 우리가 정유업종 볼 때 미국이나 한국이나 봤을 때 우리가 7월, 8월 달 우리가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차를 몰고서 또 뭐 예를 들면 뭐 비행기나 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가솔린 등 경유를 이용해서 교통수단을 가지고서 여행을 많이 가는 시즌을 우리가 7월, 8월 달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하고 이때에 정유업체들의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기술적 이슈 있는데 이때도 역시나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받지 못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도 아쉬운 흐름으로 인해서 뭐 글로벌 1위 정유기업인 중국의 시노팩 여기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이 손실 났던 아쉬운 흐름이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1위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과 세계 2위 기업인 로열 더치셀도 손실을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사우디 아람코 같은 경우에도요. 작년 동기 상반기 대비해서 올 상반기에 이익이 거의 절반 이상 떨어져 버린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사실 S-오일도요. 올해 1분기 때 무려 1조 원의 적자를 봤던 그런 좀 아쉬웠던 흐름이었고 2분기에도 역시나 1,643억 원의 적자를 봤던 흐름이었습니다. 아마 이번 3분기 같은 경우는요. 7월, 8월, 9월이 3분기다 보니까 이번 8월 달, 9월 달도 3분기 실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8월 달부터 이제 우리가 중순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이어졌고 또 2.5단계로도 올라갔죠. 그리고 또 지금 2단계도 더욱더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좀 아쉬웠던 흐름들은 이번 8월 달과 9월 달에도 이어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좀 더 힘을 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정유업종을 볼 때 지표를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를 좀 많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우디 OSP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제 마진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우디 OSP 같은 경우는 왜 봐야 되냐면 이 OSP가 오피셜 셀링 프라이스인데요. 사우디에서 이제 만든 이제 원유를 판매할 때 공식 판매가를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S-오일이 원유를 도입하는 그런 비중에서 70%가 지금도 70%가 사우디에서 중동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 OSP 가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4월달, 5월달에는 이 OSP 가격을 사우디에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오일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혜받지 않겠냐, 원가가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7월달에 사우디가 OSP를 또 올려버렸습니다. 거의 지금 배럴당 5달러에서 7달러를 올려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이 좀 심한 부분이 있죠. 이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요. 이번 8월달 또 9월달도 봐야겠지만 이 OSP에 대한 변화 추이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 있는데요. 지금 거의 한 3개월, 4개월째 내내 마이너스에 있습니다. 이 정제 마진이 사실 4달러, 5달러는 가야 그게 BEP인데 지금도 제로나 마이너스에 있거든요. 탈피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영향이 사실 올해 9월 달과 4분기에도 좀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지표로 봤을 때도 좀 전망은 좀 어두운 상황입니다. 좀 마지막으로 좀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S-오일이 사실 이제 황 있지 않습니까? 황이 좀 이제 우리가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부분인데 황을 제거하는 탈황 시설을 증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설 투자도 5조 원 이상 많이 했는데요. 근데 사실 올해에 국제해사기구나 다양한 그런 환경단체에서 올해에는 선박유나 다양한 부분에서 이 황 함유를 적게 한 그런 저유황유를 이제 권장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강한 규제를 펼칠 걸로 전망됐는데 지금 8개월, 9개월이 지났는데 이런 단체들에서 이런 규제가 좀 느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올해는 저유황유가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수요가 황 함유량이 높은 그런 지금 그런 원유가 지금도 인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유황유 대비해서 저유황유의 가격이 거의 절반 이상 더 높은 부분이 원래 일반적인 부분인데 거의 지금은 10%밖에 올라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막대한 투자를 했던 탈황 시설에 투자했던 S-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지금 마진을 못 내는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S-오일의 그런 재무적 부담이 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채 비율도 작년 2분기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부분이라서 작년에 부채 비율이 167%였는데 지금은 204%로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작년 2분기 때 2100%였는데 지금은 1796%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재무적 부담 때문에 S-오일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점진적 좀 비중 축소를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지금 56,900원으로 마감되었는데요. 사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올해 3월달과 4월 초에 저점 부분이었던 53,000원 부분, 이 부분을 만약 깬다고 한다면 그때는 비중을 너무 아쉽지만 한 절반 정도 축소해 주실 제안 드리겠고요. 만약 그 이후에 5만 원까지도 만약 깬다 한다면 그때는 좀 전략 매도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이 손해를 만회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올라간다 한다면요. 위에 저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로는 61선과 121선 라인이 있는 62,000원과 64,000원 정도, 아마 지금 시청자분께서 보유하신 단가와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요. 이 정도 라인에 왔었을 때 일단 비중은 한 절반은 좀 매도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64,000원 부분을 돌파한지 여부를 보시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S-오일 고민 상담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좀 점진적으로 좀 부진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53,000원을 깰 경우에는 절반 정도 좀 슬프시겠지만 매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5만 원까지 깰 경우에는 전략 매도하시고 이 손실을 좀 만회할 다른 종목을 찾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비중 축소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도움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아쉬우신 분들은요.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종목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샵 9100으로 사연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다음 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종목 상담했던 종목들 지금 바로 화면으로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금요일 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 바로 다음 주 전략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업종을 살펴보면 좋을지 또 짚어드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바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또 네. 지난주에 살펴봐 주셨던 이번 주 기대되는 업종이 또 이번 주에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런 네네. 만큼 또 다음 주 전략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어떤 업종이 좀 기대가 될까요? 네, 저 업종을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예. 제가 조금 좀 빠르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5G 업종인데요. 5G 업종은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은 더 안 드려도 워낙 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과거 영상 보셔도 내용들을 충분히 많이 좀 말씀드렸고요. 기본적으로 키워드 말씀드리면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정부의 뉴딜 펀드 조성, 그리고 이번에 다음 주 월요일 발표할 KRX, BBIG, 뉴딜 지수 ETF 발표, 이런 모든 부분에서 5G 업종은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4분기 매우 중요한 거는요. 4분기 때 미국에서 이제 5G 장비가 이제 아마 대거로 발주를 요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화웨이 쪽은 이제 배제하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와 노키아와 에릭슨 쪽으로 많이 발주를 할 전망인데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5G 밸류체인 종목들도 상당히 수혜를 많이 받을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G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삼성과 중화권 스마트폰에 이어서 이제 아이폰도 다음 주 9월 8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일날 새벽인데요. 이때 아이폰 12를 공개하는데 이 모델들은 다 5G를 채택한 모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5G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좋은 그런 시나리오들이 이어진다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과 노키아와 에릭슨에 모두 다 납품하고 있는 이노바이오리스, 오이솔루션, RFHIC, 그다음에 KMW 쪽을 저희 주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는요, 이제 폴더블 쪽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다음 주 11일 날 삼성 갤럭시 Z 폴드 2가 이제 사전 판매를 들어갑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폴더블 쪽에서 다른 나라의 밸류 기업들의 그런 실력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내내 내년 초까지도 폴더블에서는 전 세계에서 사실 삼성전자가 가장 압도적인 실력을 보일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다음 주에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모토로라도 폴더블 폰 모토레이저 공개를 9일날 하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폴더블 폰 서피스 듀오를 10일 날 출시하게 됩니다. 이런 이슈가 판매량이 별로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폴더블 관련한 그런 투자 심리는 좋게끔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9일 날 모토로라, 10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11일 날 삼성 갤럭시 Z 폴드 2 연달아 이어지는 폴더블 쪽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기를 제안드리겠고요. 종목으로는 제가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먼저는 이녹스 첨단 소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스마트폰에서 패널용 폴리 이미드 필름하고 FPCB용 쪽 핵심 필름을 만들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면적이 넓어지는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힌지 만들고 있는 KH바텍, 마지막으로 울트라 신 글라스 쪽을 하고 있는 UTI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5G와 폴더블 폰 관련주까지 다음 주 유망 업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이렇게 금요일 밤은 좀 특별하게 한번 꾸려봤습니다. 종목 상담과 또 다음 주 유망 업종까지 함께 챙겨드렸는데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방송 놓친 부분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사연 계속해서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샵 9100번 열어두도록 하겠고요. 아직 사연 못 보내신 분들은요,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구해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남겨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게시판도 들어오시려면 저희 구해줘 스탁 포털 검색창에 검색하셔서 바로 들어오시고 사연 신청하러 가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걱정 말고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놓친 부분 다시 정리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MTN 또는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조성일 전문가와 함께 했고요. 저희는 내일도 월요일에도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